안녕하세요. 두산 에너빌리티 투자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미래에서 온 슈퍼개미 범프로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두산도 빠집니다. 마이너스 3.6%또 추가 하락분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증시가 확실히 어떻게 되고 있어요? 회복하지 못하고 아래로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수도 오늘 3%대의 하락분이 나와주고 있는 상태고, 자, 그러면 하락 이후의 상승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하락해서 반등이 나오나 싶었는데 어디 이 추세 하단 자리를 이탈을 해버리는 하락분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증시는 좀 더 밀리는 구간이 나오게 될 거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이 하락 추세를 지금은 뚫어 올리고 나서 그 아래로 더 이탈을 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증시가 회복이 되는 구간이 오게 되면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자리가 조만간 만들어지게 된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는요, 여러분들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바닥 구간이 오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릴 거니까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우리 댓글로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은 매도할 때가 아닙니다. 매도 금지다. 여러분들 매도 금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선은 왜 매도 금지냐면요. 지금 이렇게 빠지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손절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 지금 시장이 빠지고 있는 이유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첫 번째는요. 이 AI 거품론에 대한 이유가 있었고요. 그죠? 거품론이 있었고 두 번째는 12월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는데 아무래도 미국 증시가 이 두 가지 이유로 인해서 계속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같이 우리 증시도 밀리고 있는 거다라고 볼 수 있는데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요. 워렌 버핏의 알파벳 지분 매입 소식으로 장 초반에는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다가 연준위원회 간의 12월 금리 인하에 대한 엇갈린 발언들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주요 기관들이 3분기 엔비디아 지분 축소 소식 등으로 인해서 장 중반부터 지수가 하락하는 모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공개된 13F 보고서에 따르면요. 엔비디아를 포함한 AI 관련주들에 대한 비중을 축소를 해주고 있다 보니까 이러한 상황은 결국 뭐랑 연결된다? 지금 현재 AI 거품론이 논란인 상황 중에서 좀 더 불확실성을 더 확대를 시켜버리는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 아마존이 최초로 발행한 150억 달러 회사채의 경우에는요, 수요 입찰의 흥행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가 뭐 AI 거품론이 지금 논란인 상황 속에서 AI 성장성은 아직까지 유효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AI에 대해서 성장 가능성이 충분하다라고 보게 되면은 지금 당분간 AI 거품론이 잠잠해지고 12월 금리 인하의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증시가 다시 한 번 더 회복을 하는 자리가 나오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악재도 아니고 그리고 원전 산업에 대한 악재도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올라가는 자리 다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번 주에는 어떻게 움직일 거냐? 오늘 여러분들 무슨 요일이죠? 화요일이에요. 11월 18일 화요일인데 그러면 이번 주에 남은 증시는 수, 목, 금. 자, 그쵸? 3일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 3일 동안의 주가가 또 내려오는 자리가 나오겠죠. 그럼 이렇게 내려온다라고 했을 때, 자, 보세요. 주가가 이렇게 내려온다라고 했을 때, 요 추세 있죠? 이 추세를 지켜주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해요. 추세를 지켜주면서 이렇게 내려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세 개의 캔들이 내려오게 되면서 어디랑 만난다? 여기 올라오고 있는 60일 이동평균선이랑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바닥 자리를 만들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나오겠죠. 61평선 올라오면서 61평선 따라서 추세를 만드는 모습이 나와주게 될 거고 이 추세를 그럼 왜 만드느냐? 어차피 두산 에너빌리티는 시장에 자금들이 들어오면은 자연스럽게 주가는 오른쪽 위로 방향성이 결정이 되어 있는 종목이에요. 25년도 초창기 때부터 240 장기 이동 평균선을 지지받으면서 반등이 시작이 됐고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변동성은 보여주지만 결국 주가에 대한 방향성은 오른쪽 위로 올라가주는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아래로 내려왔을 때 세 개의 캔들이 내려왔을 때 여기 62평선 만나는 지점이 우리가 뚫어 올려줬던 박스권의 상단 자리를 지지하는 구간이다 보니까 이 자리는 어떠한 자리다? 신뢰도가 굉장히 높은 자리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주봉상의 움직임으로 어디까지 나올 수 있다? 이 박스권의 상단 자리 구간까지 내려왔다가 반등이 나올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는 11이동 평균선 자리도 남아있는 상태고 11이동 평균선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간다거나 아니면 여기서 횡보 구간 가져가 주는 모습만 나와줘도 결국에는 이 상승에 대한 조정 구간이고
다시 회복이 되는 자리는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캔들상의 문제는 전혀 없다라고 볼 수 있겠고 우리는 아직까지 이 7만 원이라는 자리까지도 충분히 하락에 대한 구간들은 열려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면 7만 원 구간대가 왔을 때 그 구간에서는 우리가 좀 더 공격적으로 매수 들어갈 수 있는 구간 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통방에 계신 분들이랑 계속해서 얘기 나누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은 제 영상을 빠르게 시청하실 수 있으니까 구독 눌러주셔서 영상 시청해 주시면 되겠고요. 토요일에서 일요일까지 여러분들께 매일매일 영상 촬영해 드리고 있으니까 구독 눌러서 영상 꼭 보시고 우리 두산은 지금 자리에서 매도하기보다는 좀 더 추가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구간 시장 상황을 계속 체크를 하면서 아무래도 당분간 AI 거품론 12월 달에 있을 금리 인하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는 상태이고 미국발 재료의 증시에 대한 방향성들이 좀 결정이 될 거다 보니까 이 재료들을 계속 체크하면서 지금 시장에서 어디에서 반등이 나올 것인지 이 반등에 대한 자리를 계속해서 찾아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한 숙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아랍에미리트와 함께 제3국 원전 시장 공동 진출에 대한 기반까지 나왔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전 산업에 대한 분위기를 봤을 때 확실히 친원전에 대한 분위기는 완벽하게 오지는 않은 상태에서 이 원전 시장 공동 진출이라는 이야기와 함께 다시 한 번 더 친원전에 대한 분위기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엔 이걸 통해서 우리 원전에 대한 속도가 조금 더 빠르게 다가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효성중공업 변압기의 대장주라고 볼 수 있죠. 효성중공업이 미국 멤피스 공장의 최대 규모의 증설이 나온다라고 나왔습니다. 북미에 대한 입지를 확고히 가져갈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자, 이게 두산이랑 무슨 상관이 있나요?라고 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아래에 내려가서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 내용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인공지능 AI 전력 인프라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적기 대비 체계를 구축해야 된다라는 그런 주문이 나왔다라는 건데 일단은 효선중화 같은 경우에는 4,400억 규모의 대규모 투자도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 그럼 이거를 왜 이렇게 추가를 해주고 있느냐라고 봤을 때 데이터 센터 및 노후 전력 설비 교체 수요로 인해서 이제 미국의 전력 시장에 대한 선점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미국은 최근 노후 전력 교체 수요 그리고 AI 확산에 따른 전력망 확충 수요 등으로 전력 수요가 폭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전력에 대한 수요가 폭증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 전력이 필요하게 될 거고 이 전력을 뭐로 감당하냐 여러분들. 당연히 원전이겠죠. 미국에서 지금 현재 뭐 해주고 있어요? 원전 행정명령 서명하고 100기가와트를 400기가와트까지도 늘리겠다라는 그런 전망들 나와주고 있고 규제 완화까지 나오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정부에서도 웨스팅하우스한테 투자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전력을 24시간 동안 안정적으로 필요한 수요를 공급해줄 수 있는 이 전력을 만들기 위한 움직임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효성중공업도 이 전력 시장을 잡으려고 개그면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을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고 미국의 전력 사업자들은 전력 수요 약 750기가와트의 15%에 해당하는 116기가와트 규모의 데이터 센터 전력 신규 공급을 확정하고 2040년도까지 추가로 309기가와트의 규모의 전력 공급을 확대를 추진을 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변압기도 계속해서 늘어난다라는 건 결국에는 미국이라는 이 국가의 전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 전력이 엄청나게 필요할 거고 그 엄청나게 필요한 전력을 미리 감당하기 위해서 투자가 계속 나와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미국에서 필요한 원전이죠. 전력이죠. 미국에서 필요한 이 전력을 원전으로 결국에는 메꾸려고 하는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BHI도 미국 AI 데이터 센터의 핵심 만다 뉴스케일 파워와 원전 설비 협력도 논의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까지 나와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원전 산업은 크게 무너지지 않았고 그리고 미국만 보더라도 결국에는 AI 거품론이 있는 거지 AI 데이터 센터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모습들 나타나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데이터 센터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어떠한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거에 대한 전력 감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그럼 자연스럽게 또 원전으로 넘어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원전 산업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는요.
결국에는 주가는 오른쪽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두산이 결국에는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겠죠. 근데요,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움직인다?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움직인다라는 거. 그러면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목표가를 향해서 달려가기 전에 뭐를 할 필요가 있겠다? 분할 매도에 대한 구간들 잡을 필요가 있겠고요. 분할 매수에 대한 구간들도 잡을 필요가 있겠죠. 결국 두산은 분할 매도, 분할 매수를 하면서 끝까지 끌고 가야 되는 종목이다라는 거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자리에서는 분할 매수에 대한 구간들을 집중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분할 매수에 대한 자리 여러분들께도 알려드리고 있고, 매도에 대한 구간도 잠시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 제 개인 번호를 알려드릴게요. 010-8121-3664번으로 두라고만 문자를 남겨주시면은 우리 지금 기회 노리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어디에서 다시 한 번 더 재진입 자리를 볼지, 추가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자리가 어디인지 여러분 보고 있으니까 그 자리들 여러분들 받아가시면 되겠고, 그리고 우리가 분할로서도 매도해 줘야겠죠. 왜? 결국에는 산업은 돌고 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데이터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산업이 계속 돌고 돌고 돌았잖아요. 그죠? 반도체 있었고, 그리고 변압기 시장도 있었고, 조선주들도 있었고, 전선주들도 있었고, 그죠? 로봇이라는 산업도 있고, 원전이라는 산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많은 산업들, 뭐 바이오도 있고 2차 전지도 있죠. 산업이 수급들이 돌고 돌아요. 돌고 돌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이 고점까지 수급들이 들어오면서 쭉 올라왔을 때 이 고점 구간에서 분할 매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수급의 이동이 보였을 때 잠시 현금 비중 갖고 있고 여러분들께 한 종목, 두 종목들이는 단타 종목으로서 계속해서 수익을 내고 있다가 다시 한 번 더 재진입 자리가 나오게 되면 그 자리에서 뭐 하자? 들어가자. 라고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같이 이러한 방향성들을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할 매도에 대한 자리도 같이 받아가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요즘 시장이 시장이다 보니까 여러분들께 지금 시장에서 어떻게 대응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대응 전략 리포트 준비했으니까요. 그것도 여러분들이 받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무료로 받아가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실시간 대응이 가능한 소통방 입장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실시간 소통방도 여러분들 많이 들어오셔서 무료예요. 네, 무료니까 들어오셔서 왜 이렇게 빠지고 있는지 그 이유라도 안다면 우리가 기업에 대한 악재인지 아니면 증시에 대한 악재인지 이런 거 구별할 수 있으니까, 그럼 뭐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견뎌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부분들 말씀드릴 거니까 소통방 오시면 되고요. 근데 나는 소통방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두 문자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은 문자로 내용 정리해서 보내드릴 거니까 정리된 내용들 문자로도 받아가시면 되겠고요. 내가 번호를 입력하여 번거롭다라고 하시면요, 제목 아래 더보기 눌러주시면은 설명란에 링크가 하나 있을 겁니다. 이 링크를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문자 메시지로 넘어가시게 되는 거고요. 그 문자 메시지에 문의라고 있을 거예요. 제가 세팅을 해놓은 거고, 이 문의 옆에다가 여러분들이 무라고만 문자를 한 통 남겨주시면은 여러분들께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이 정보들 무료로 받아가시면 되겠고요. 좋아요랑 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은 한 번씩만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자, 댓글이 18개 달렸습니다. 3,700분 가까이 봐주셨는데요. 댓글이 18개입니다. 자, 조금 더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면 되겠고요. 18개니까 20개까지 여러분들 한번 가보면 좋을 것 같아요. 댓글은 매도 금지, 지금은 매도할 때가 아닙니다. 매도 금지 여러분들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세력들의 매집주도 여러분들께 선물로 하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지금 시장이 많이 밀리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두산이 올라가는 걸 안다 하더라도 결국에 시장에 밀리다 보면 지루할 수밖에 없고 버티기 힘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매집주 하나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목표 수익률은 800% 이상을 바라보고 있는 대형 매집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차 매집 구간 이후에 500% 주가를 한번 띄어 올려주고 그 다음에 거래량 동반시키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세력들이 뭐 했다? 들어왔다. 근데요, 주가를 아래로 내려버립니다. 아래로 내려버리는데 여기서 만일에 세력들이 끝낸다라고 하게 되면 하방으로 더 빠져야 되는데 오히려 자리를 지켜주면서 박스권을 한 번 더 만들어주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박스권을 만들면서 중간중간 거래량 동반을 시키는 모습들을 보여줌으로써 꾸준한 매집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1차 매집 때는 2천억 이상 들어와 줬고, 그리고 5년 동안 매집한 이후에 500% 올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2차 이 매집 구간에서는 3천억 들어왔고 3년 동안 매집을 꾸준하게 박스권 만들면서 움직이는 모습이 나와줬고요. 총 자금 5천억 정도가 들어와 있는 걸로 보이고 있고요. 매집 기간은 8년 이상이기 때문에 이 펌핑은 여기 500%를 뚫어 올리는
강력한 슈팅분이 나오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상 목표 수익률 8% 이상 추정을 하고 있는 상태인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시장이 많이 눌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수익률을 더 극대화할 수 있는 이 세력들의 매집주 여러분들께 준비했으니까요. 010 파라나 두라나의 3664번으로요. 여러분들께서 매집이라고만 문자를 한 통 남겨주시면요. 여러분들께 이 매집주 초대박 매집주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거고요. 이거를 매집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두산으로서 화끈한 수익을 겪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시장이 조금만 회복되면 가장 폭발적으로 움직일 종목이니까 이 종목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계속 가볼까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머스크 XI의 가스터빈을 수출하는 거 우리 나왔죠. 지금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는 자, 재료들이 하나씩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왔어요. 특히나 원전 같은 경우에도 미국 입장에서는 뭐 웨스팅하우스한테 투자하는 모습들도 많이 나와줬고, 그리고 메타가 데이터 센터 15기가와트급 규모의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겠다라는 이야기도 나왔고, 거기에 더해서 뭐 아마존도 데이터 센터들을 더 짓겠다, 엑스에너지와 협력하겠다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머스크 XI의 가스터빈을 두산 에너빌리티가 수출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이 가스터빈이라는 시장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총 5개의 기업이 있습니다. 두산을 제외하고 5개 기업이 있는데 그중에서 탑3 기업들이 무슨 상황이다? 맞아요. 미국 데이터 센터의 가스터빈 시장을 70%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상황 속에서 이 탑3 기업이 사우디한테 뭐를 해줘야 되냐면 29년도까지 가스터빈을 공급을 해줘야 돼요. 공급을 해줘야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어떻다 데이터 센터를 늘리면서 이 가스터빈에 대한 수요가 너무나 넘쳐나다 보니까 공급을 받아줘야 되는데 그게 지금 이 탑3 기업들은 생산이 포화가 돼 있다 보니까 공급을 해줄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미국이 누구한테 두산 에너빌리티랑 협력을 이야기를 나눴고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그거에 맞춰서 이제는 다 공급을 해줄 수 있는 상황들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 데이터 센터의 시장은 계속 커질 거고요. 그 커짐과 동시에 발생되는 이 수요를 누가 두산이가 굉장히 많이 수요를 따내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그것만큼 공급을 해주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건 결국에 어떻게 된다?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번에 우리 4분기 실적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좋게 나올 수밖에 없다예요. 왜? 체코 원전 계약 따낸 다음에 아직까지 공급에 대한 부분들 계약건들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공급 어떤 걸 어떻게 공급할 것이냐라는 계약건들이 나오게 되면은 그것만큼도 우리는 4분기 기대감들이 굉장히 잘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 많이 빠졌죠. 14% 많이 빠졌습니다. 우리가 월봉상으로 봤을 때 11월 달에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 우리가 앞에 올라온 것들을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 아니면 10월 달에 올라온 상승만 보더라도요. 이 상승에 대한 되돌림 나와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되돌림 나와줬으면 이제 뭐 할 차례? 올라갈 차례만 남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을 좀 봤을 때 코스피 지수도 10월 달에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코스피 지수가 21% 올랐어요. 근데 이 21%가 여러분들 아유 뭐 얼마나 많이 올랐다고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 21%의 상승 폭이 역대 코스피 상승률 6위예요. 6위. 어마어마한 상승이 나와줬다라는 거고 그 상승에 대해서 지금 잠시 조정 구간에 있는 거다. 근데 여러분들 아시죠? 장대 양봉이 나온 다음에 중시봉 자리를 2개의 캔들이 지키면 한 번 더 큰 상승이 나오게 될 수 있다. 지금 보면 우리가 지금은 눌림에 대한 구간들이 나오곤 있는 상황이지만 크게 눌리지 않고 있다고요. 시장이 자리를 어느 정도 지켜주고 있다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하방으로서 빠지고 있는 자리에서 자리를 지켜주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상승분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빠르게 시장이 회복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 자리 잘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 두산 에너빌리티도요.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코스피랑 똑같이 움직임을 가져가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내려올 수는 있어요. 이 박스권의 상단 구간까지 7만 원 라인까지도 충분히 더 내려올 수는 있는데 그 구간이 오면 여러분들 뭐 하자? 과감하게 기회로서 잡아가자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과감할 때는 과감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항상 주식을 할 때 승부를 봐야 될 구간에서는 승부를 봐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 곧 박스권을 뚫어 올렸고 그죠? 박스권을 뚫어 올리고 외국인들의 자금들이 많이 이탈한 상태고 그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는 외국인들 수급이 들어올 차례예요. 그러면 이 거품론 계속 체크를 해야겠죠. 그리고 12월 금리 인하에 대한 불확실성 이 두 가지를 계속 체크하면서 시장에 대한 방향성들을 보고 이 방향성을 통해서 다시 재매수를 할 수 있는 구간 잡아가야 된다. 그래서 재매수에 대한 자리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도 이 재매수에 대한 자리 말씀드릴 거고요. 그래서 첫 번째 재매수에 대한 구간들 볼 겁니다. 그 두 번째 계속 시장 상황들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어요. 어딜 통해서? 소통방을 통해서. 소통방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문자로도 정리해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정리된 내용들 받아가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지금은 사실 매도 자리를 알아간다 하더라도 이미 내려가 있는데 올라오는 거 멀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할로서도 가져갈 수 있는 분할 매도 구간도 같이 알려드릴 거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세 가지 받아가 주시면 됩니다. 어디를 통해서요? 바로 여기에요. 010-8121-3664번 제 개인 번호입니다. 두라고 여러분께서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은 지금 재매수 자리 제일 중요하죠. 재매수에 대한 구간 같이 잡아 드릴 거고 두 번째 지금 시장 상황들 있죠. 우리가 회복하기 위한 움직임들 언제 회복을 할지 지금 미국 증시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국내 증시 어떻게 가고 있는지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이 두 가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해야 돼요. 그거를 통해서 우리는 대응을 해야 되는 거고 대응에 대한 부분들을 소통방을 통해서 같이 해드리고 있으니까 소통방 입장 링크 받아가실 분들 받아가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두사이너빌리티로 우리 단타 종목 하루에 한 종목에서 두 종목도 드리고 있어요. 그 단타 종목 받아가실 분들도 단타라고 말씀해 주셔서 받아가시면 되겠고 문자로 모든 내용들 정리된 내용 받아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두 문자라고 남겨주셔서 문자로도 내용을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러분들 여기서 마치도록 할 거예요. 우리 두사이너빌리티 결론을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결국 매도 금지예요. 지금은 매도에 대한 구간을 볼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매도에 대한 구간 볼 때가 아니라 오히려 더 비중 늘릴 수 있는 구간 찾아야 된다라고요.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공포일 때 뭐 하자? 매수해 줘야 된다라는 거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공포일 때 매수해라. 왜 빠질 때 매수해요? 이라는 기업은 결국 원전에 속해 있는 기업이고 이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해서 이 원전 산업의 전망을 봤을 때 원전이란 산업은 결국 꾸준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 데이터 센터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결국에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미국의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돼요. 미국의 주요 정책 중에 하나다. 정책 중에 하나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신다면은 결국 갑니다. 결국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시장이 많이 빠져줬을 때 공포감이 나와줬을 때 기회라고요. 그래서 우리 기회 한번 잡을 수 있는 자리 나오면 여러분과 같이 잡을 거니까 여러분 매수에 대한 구간들 현금 비중 있으신 것들 있으면 기회 잡으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두라고 문자 남겨주신 분들께는 자 재매수 자리 그죠? 비중을 늘릴 수 있는 구간 잡아 드릴 거니까 이 자리 꼭 잡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구독을 눌러주시면 월요일에서 일요일까지 매일 영상 올려드릴 때 유튜브로 빠르게 시청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매도 금지다. 매도 금지 여러분들 댓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두산으로 여러분들 잘 견뎌내신다면 지금 상황에서 잘 대응하시면 여러분들 계좌는 결국에는 웃고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영상에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